우리 병원에서 시술 받으면 뭐 결절이 절대로 안 생겨요 이런 피부과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은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제가 레디어스를 시작하고 시술을 진짜 열심히 하고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얼마 전에 세어보니까 어느덧 2000바이알을 시술했더라고요. 2000바이알이면 많이 한 건가요? 뭐 저보다 혼자서 많이 놓은 원장님은 없거나 거의 없거나, 처음 이주사 시작할 때하고 이제 2000바이알 넘었을 때하고는 뭐 시술하는 방법이나 뭐 개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달라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업체에서 가이드 하는 대로, 그리고 뭐 강의에서 배운 대로, 뭐 논문에 나온 대로 이렇게 시술을 하긴 했는데, 시술을 많이 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오시면 이분이 레디어스 하면 될지 안 될지 딱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2000번 시술하면서 직접 겪으면서 배운 것들 거품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뭐 안 녹는다는데 부작용 나면 어쩌냐 이런 공포, 무조건 효과 보는 부위, 그리고 맞으면 절대 안 되는 부위, 왜 같은 비용 내고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지, 이 영상 하나면 레디어스 고민은 오늘 끝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레디어스도 필러 아니냐, 그렇게 개념을 접근하면 시작부터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레디어스는 칼슘으로 된 자가 콜라겐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부스터인 거죠. 이거를 주사하면 내 콜라겐이 생기게 유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레디어스는 주입하면은 겔 성분 때문에 즉각적으로 볼륨이 차기는 차요. 타이팅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칼슘 입자가 주변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혈관까지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피부 자체가 두껍고 탄탄해지는 콜라겐 부스터인 거죠.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이제 처지고 꺼진 부위를 다시 만들어주는 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레디어스를 받았는데 왜 병원마다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천차만별일까요? 그거는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디자인이에요. 똑같이 레디어스를 받아도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주입할지는 시술하는 원장님들마다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한 바이알을 주입하더라도, 같은 약을 주입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떤 깊이로 주입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희석 비율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레디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콜라겐 부스터는 농도를 진하게 할수록 볼륨 효과는 올라가고, 묽게 희석할수록 스킨 부스터 효과가 강해집니다. 공장형 피부과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희석을 많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형에서 받으시고 저희 병원 오셔서 왜 내 얼굴 한 바이알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거는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을 하면 한 바이알로 얼굴 전체적으로 주입이 되니까 가성비 좋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볼륨 효과를 기대한다면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이 다 안 차는 거죠. 이게 무슨 가성비냐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배 희석, 3배 희석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분이 어디를 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희석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필러처럼 시술 직후에 이쁘게 모양을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약간은 과하게 주입해야 1주, 2주, 한 달 지나서 이쁘게 모양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레디어스 자체가 하나를 넣는다고 치면 만약에 1대1로 희석한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리도카인이 1.5cc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후에 우리 필러처럼 막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모양 이쁘세요 이런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생리식염수 다 빠지는데 좀 웃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 때도 맨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맨날 해요. 그리고 직후 사진으로 홍보 맨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 시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술 테크닉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스컬트라나 주베룩은 넣고 나면 보통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얼굴이 원상복귀가 되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레디어스는 달라요. 30%가 칼슘, 그리고 70%가 CMC 겔인데요. 이 CMC 겔이 초기에 볼륨을 만들어주고, 이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볼륨을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칼슘 입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주는 거죠. 그래서 넣자마자 볼륨이 좀 유지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이 생기고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는 이중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유지가 됐고요.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시술을 받으시면 효과가 뭐 한 달 간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레디어스는 필러처럼 녹일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평생 안 없어지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디어스의 칼슘 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산, 염 이온으로 분해가 돼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우리 뼈나 치아를 이루고 있는 원래 그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운반체인 겔이 먼저 흡수가 되고 칼슘 입자가 시간차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 안 없어지는 이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맞았는데
했는데 내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에는 녹일 수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일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레디어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고우리 다 똑같습니다. 모든 콜라겐 부스터는 마찬가지예요. 녹일 수가 없고 녹일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는 좀 디자인도 잘하고 시술 경험도 많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돼요. 간혹 큰일 났어요. 레디어스 받고 결절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CMC 겔에 의한 일시적인 볼륨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만져지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처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시술 받으면 결절이 절대로 안 생겨요. 이런 피부과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은 가지 마세요. 그런 병원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결절도 없거나 아니면 결절이 생긴지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 면역에 의해서 레디어스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실 시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위, 눈 및 눈두덩이. 이런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레디어스가 뭉치기 쉽고 한번 뭉치면 해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여기는 그냥 필러로 하는 부위예요. 레디어스 하실 부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 같은 부위, 이런 부위는 필러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선을 딱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레디어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제 채널에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의외로 아쉬운 부위, 인중, 입가 주름이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마케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거 하려고 비싼 레디어스를 하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소프웨이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심하게 패인 부위는 울트라 클리어 같은 박피성 레이저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원래 비싸요. 재료가 비쌉니다. 사실 오히려 너무 싸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야. 그러면은 이상한 거지. 그게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원장님 병원에서 그럼 엄청 비싼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딱 그냥 피부과 전문의 평균 정도로 받고 있어요. 당연히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술이 잘못되면 답이 없어요. 처짐이 엄청 심하거나 꺼짐이 엄청 심한 경우엔 레디어스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볼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얼굴에 지방이 엄청 많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레디어스가 먼저가 아니겠죠. 대부분 희석을 많이 해서 스킨 부스터 용도로 주입을 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콜라겐이 생겨봤자 잘 안 보여요. 물론 피부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돈 날렸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그걸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가성비가 극악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리프팅이 먼저겠죠. 그리고 스킨 부스터를 받으실 거면 좀 더 가성비 있는 거 받으시면 되죠. 두 번째는 결절이 무서워서 희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물처럼 묽게 쓴 경우예요. 그러니까 뭉칠까봐 소심하게 쓰면 볼륨 효과는 없어요. 그냥 피부결, 잔주름, 탄력만 살짝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의 꺼짐 정도, 내 고민, 피부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농도를 좀 자유자재로 믹스해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 리프팅과의 병행이에요. 그러니까 울세라나 소프웨이브로 근막층, 진피층을 리프팅 해주고 열자극을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레디어스를 넣어주면 세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줍니다. 단점은 있죠. 비싸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는 옆볼 꺼짐 그리고 앞광대, 여기는 효과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나이 들면 이런 데 꺼지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주면서 탄력도 개선되는 거, 이거는 레디어스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에요. 저는 팔자주름에 특히 레디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주베룩 볼륨은 다른 부위엔 좋지만 팔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사실 조금 많아요. 필러처럼 움직일 리스크 이런 것도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손등이에요. 어머니들 중에 손등이 마르고 이런 인대나 뼈가 보이면서 이게 고민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디어스로 채우면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좋아지면서 볼륨이 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위예요. 단순히 꺼진 볼륨만 채운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필러 하시면 돼요. 근데 피부가 좀 무너진 것 같고 좀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볼륨이 빠지면서 좀 탄력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 번에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필러는 너무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레디어스가 딱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번 놓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주사가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이 주사를 나한테 맞게 주사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